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업계 전반에 불황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숙박, 요식업, 관광업 등 업종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패션업계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패션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작년부터 전개된 한국의 노재팬 운동으로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역대급 타격을 입고 말았죠. 대표적으로 유니클로가 있는데요. 지난 5월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 지유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결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유니클로도 가까스로 버티고는 있지만 매출이 악화되어 많은 매장을 정리하는 등 한국의 핵불닭급 매운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쭈그러지다 못해 쫓겨나는 일본 브랜드와 달리 한국 브랜드는 최근 일본에서 180도 다른 대접을 받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도 최악인데다가 코로나까지 묻고 더블로 가는 악재가 겹친 것은 한국도 똑같은데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 새로 문을 열었더니 오픈도 전에 일본인들이 다닥다닥 줄을 서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에 K가 붙었더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일본 현지에서 인기 폭발이라는 한일 브랜드의 정반대 상황. 지금부터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패션의 트렌드를 이끄는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중심이었습니다. 시부야와 하라주쿠로 대변되는 일본 스트리트 패션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2000년대에도 스트릿 패션을 선도하며 세계 패션계에 큰 영향력을 보였던 일본은 패스트 패션 영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유니클로, 무인양품인데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상품 회전을 장점으로 내세운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일본 패션 브랜드들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들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여 오프라인 매장에 치중한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세계 시장이 온라인 마켓과 디지털 비즈니스로 재편되면서 점점 하락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본 패션업계에 미친 결정적인 충격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의 전통적인 방식에 많은 의존을 했던 일본 패션업계는 비대면 접촉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일본 주요 패션 기업인 오너드 홀딩스는 자국 및 외국에 위치한 매장 1,400개를 철수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대형 의류업체 레나우는 지난 5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산 당시 부채가 138억 엔으로 하나로 약 1,500억 원의 규모였는데요. 패스트 패션의 대표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경영 악화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현지 시간 15일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유니클로 해외 사업 부문은 매출 8,439억 엔으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502억 엔으로 63.8%가 감소했는데요. 국가별 수치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방송사 NHK는 유니클로의 이와 같은 매출 감소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나타난 실적 감소라 보도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적자는 노재팬 불매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에 맞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금방 식을 것이라는 일본의 반응과는 달리 지속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니클로는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광고를 내놓으며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2020년에 유니클로 매출을 통해 한국인들의 노재팬 운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추락하는 일본 패션계와 다르게 한국 패션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K-팝 열풍과 함께 한국의 K-패션은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중 새빨간 체리 로고가 인상적인 키르시는 현재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 진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억 엔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알아본 유명 일본 패션 브랜드 아다스트리아의 자회사 버즈이트가 2020년 봄부터 키르시를 일본 조조타운에서 독점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패션에 열광하면서 다른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역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애슬레저 전문 브랜드 잭스미스는 일본의 한국 레깅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 입점한 지 단 3개월 만에 요가웨어 카테고리 1위에 오르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본 법인 매출은
2020년 1월 대비 8월 기준 약 200%가 증가해 폭발적인 인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현지 대형 쇼핑몰로부터 매장 운영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도쿄 도심 내 브랜드 플래그십 매장 개점도 고려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편집숍인 에이랜드 역시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0월 8일 패션 중심가인 시부야에 일본 1호점을 열었습니다. 약 2층으로 구성된 매장은 도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스크램블 교차로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매장 오픈 소식이 들리자마자 에이랜드 매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일본 고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져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K-패션이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왜 인기인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일본 젊은 층에서 K-패션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K-팝 열풍과 일본 내에 부는 한류 열풍이 바로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K-팝 아이돌들의 패션을 따라하고 싶은 이들이 일본 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멋진 K-팝 아이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사용하는 한국 제품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K-패션 열풍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제품 홍보도 K-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튜브나 틱톡 등 SNS를 통해 일본 젊은 세대들이 SNS로 K-패션을 접하면서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스럽다라는 표현이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사용되면서 K-패션의 인기를 알 수 있는데요. 디지털 친화적이면서 온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를 통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K-패션 열풍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불고 있는 K-패션 인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성공 방식을 답습한 일본과는 다르게 고객 친화적이고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한국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K-패션의 인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기를 끌며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